미리미리 증여해두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전증여가 생각보다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충격적인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사례인데 자녀 4명에게 아파트를 미리 증여했다가 나중에 상속했을 때보다 무려 3억 2천만 원의 세금을 더 낸 경우가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진실과 함께 현명하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는 지키면 아이디의 김정우 세무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증여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재산 규모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총 재산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사전증여가 오히려 세 부담을 늘릴 수 있어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나중에 상속세가 안 나오더라도 환급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분이 4억 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고 증여세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재산이 이 아파트 하나뿐이라면 상속세 과세 기준을 넘지 않아서 상속세가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이럴 경우에 미리 냈던 증여세는 그냥 사라지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작정 사전증여를 하기보다는 전체 재산 규모와 상속세 예상세액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는 확실히 단순 증여보다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시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셨다 하더라도 증여받은 금액 중 채무를 넘겨받은 부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 아파트에 4억 원의 전세보증금이 끼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전세보증금 4억 원을 떠안고 아파트를 받게 되는 거죠. 이 경우 6억 원은 증여로, 4억 원은 양도로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증여로 본 6억 원만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고 4억 원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부담부 증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바로 증여재산을 분할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증여하면 각자에게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낮아져서 전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 한 명에게 6억 원을 증여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20% 세율이 적용돼서 세금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3억, 자녀에게 3억 원씩 나눠서 증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배우자는 6억 원까지 증여공제가 이루어지니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되고요. 자녀도 훨씬 적은 세금만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할 증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바로 현금 출금 내역과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했던 내역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국세청이 상속세 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 개인 계좌를 일일이 조회해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속조사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편법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평소에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해서 조사 자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현금을 인출해서 자녀에게 주거나 큰 금액의 증여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조사를 받는 경우에 해당 내역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과세 대상이 확실히 아니거나 성실하게 신고만 잘했다면 굳이 10년 전까지 모든 걸 소명할 필요는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과세 미달이면 증여세 신고는 안 해도 된다라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상속이나 추가 증여가 발생하면 10년간의 증여 내역이 합산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부동산이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확실한 자금 출처를 만들거나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드먼디를 만들어주고 싶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는데 당장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넘겼다고 해볼게요. 몇 년 뒤 아파트를 사기 위해 추가로 1억 5천만 원을 증여받게 되면 그 전에 받았던 5천만 원과 합산돼서 총 2억 원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신고를 안 했던 과거 증여도 문제 삼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이 금액이 자녀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가 됩니다. 특히 혼인, 출산 공제를 잘 활용하면 더 큰 금액도 안전하게 증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인데요. 국세청은 상속세 조사 시에는 10년 이내에 팔았던 부동산도 반드시 체크합니다. 만약 자녀에게 증여했거나 다른 용도로 썼는데 증빙이 부족하다면 그냥 추정 상속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때릴 수 있어요.
예금 또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 개시 당일에 잔액 증명서와 함께 지난 10년간의 입출구 거래 내역을 준비해야 하고요. 특히 국세청은 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추정 상속 재산뿐만이 아니라 2년부터 10년까지의 인출 내역까지도 매우 꼼꼼하게 분석하므로 미리미리 사전 증여 여부를 검토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사전 증여가 무조건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부담 보증의 장점, 그리고 상속세를 줄이는 다양한 전략까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세금 지식이 조금이나마 명확해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킴앤아이디의 김정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